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에 분위기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트럼프가 인텔 애플에 따른 협력 발언에 인텔 주가가 엄청 올라가기도 했었는데요.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엄밀히 따지면 이제 S&P 500의 반도체 비중이 월등하게 계속 많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기여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지수나 분위기나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좀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좀 약간은 전환기라고 좀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 자체에서 웬만하면 최대한 내재화 시킬 거 내재화 시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조업 부분도 이제 지분율을 좀 더 높이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이 있고요, 애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보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 회사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주도하는 섹터는 계속 주도하게끔 가긴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텔에 따른 발언 내용도 있기도 했었는데요. 인텔은 이번에 테라팹 부분에 따른 구조의 장기화 모델링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팹 공장에 따른 증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웬만해서 대부분 반도체 장비 쪽이 좀 더 가치가 더욱더 부각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고 메모리도 같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메모리 쪽은 이제 조금 고평가 형태를 좀 갖추어 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힘을 좀 주실 때는 장비나 소재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소재 쪽은 조금 더 공장이 다 완공되고 나서 소재 부품 쪽이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제 장비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트렌드는 오히려 이제 장비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메인 내용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STRC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STRC에 따른 주가 차트 부분이 월등하게 많이 내려가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88달러대까지 내려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에 따른 발언들도 계속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제이미 쿠즈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이건 비트코인 하락은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셀러 보텍스에 따른 영향이 좀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트래티지의 우선주와 전환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반복이입하는 구조가 약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100달러를 유지할 때 두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주가가 100달러를 넘을 때마다 이제 주식을 추가로 발행을 해서 이제 그 조달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주가가 100달러 아래일 때는 할인된 전략으로 해서 배당률을 상향 조정을 해서 더욱더 투자자들을 몰리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분위기 상으로는 이 패턴이 계속永속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반에 관심도가 제일 뜨거웠던 스페이스X가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오히려 하나가 더 생겼죠. 반도체가 약간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를 종합보는 성장 섹터가 이제 비트코인도 성장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이 배당을 먹기 위해서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ETF 동향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그걸 면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아이비트가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 때까지 계속 힘이 없는 형태를 우리는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쪽도 거의 투자가 전부하는 형태의 ETF 동향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 전략이 성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계속 사주려고 하는 그런 대상자 추이가 계속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약세를 보여줌으로써 그 지적이, 그리고 그 부분에 따른 허점이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 유럽 리서치 총괄 안드레 드라고슈도 마찬가지로 STRC의 $100 수준을 회복하려면 더 높은 배당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배당률 추이가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당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 대충 13% 정도를 일들을 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제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죠. 그래도 이제 평균 추이가 이 STC 우선주 부분이 일단 9% 시리즈 추이로 일단 설계가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비트코인 부분에 따른 추가 공매도 비중이 훨씬 더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DAT 기업이 사주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노출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전략만 알고 있으면 공매도를 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ETF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사주는 비중이 점점령 약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격 추이에서 이걸 버텨내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패닉셀이 만약에 나왔을 때도 저 가격 추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야지만 발행이 또 돼서 그 재원 가지고 할 건데, 재원의 충당금 추이가 적치 충당금 추이가 어느 정도가 있을 것인지, 이걸 그때그때마다 다 소모를 할 것인지는 해당의 STR 쪽에서 그걸 공개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영업상 부분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추론은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좀 제대로 잘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때까지 배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 것 같은 그런 모델링을 만들었지만, 이때까지는 이게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항상 위기를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사기로 갈 수 있고요, 한쪽은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기를 잘 넘기면 그 프로그램이 잘 돌아갔다라는 것이고, 그걸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영향이 사기의 기질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MSTR에 따른 또 다른 이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위기를 잘 넘기길 바라겠고요. 현 시점에서도 거래량이 이제 아직까지도 매도 부분이 한 템포 더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내려가서 이제 다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위에서도 윈터밀 루트가 이야기했던 이제 50K 부분대를 한번 찍고 갈 것인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스닥만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뭐 문제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나올 것이냐 라는 건 저는 보여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MSTR에 따른 또 다른 측면은 약간 매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추가 매수를 더 많이 한다라는 이 전략이 오히려 매도할 때 조금 팔 때마다 더 비트코인이 요동을 쳐서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배경도 아마 하반기 주중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을 모을 때 항상 장기적 적립 형태와 그리고 계속 모아가는 형태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모아 가실 때도 충분히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국의 커버드 콜을 써서 가져가는 게 전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앞으로 캐미원 씨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컴은 미국에 있는 배당 쪽에서 가지고 왔고 고배당을 써서 원화 환전을 해 가지고 다시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이 훨씬 더 이점이 많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